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남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주말에 미국 뉴욕 브롱크스에서 열차가 탈선했습니다. 최소 4명 이상이 숨지고 67명이 다치는 큰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한인 여성 1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뉴욕 현지 시간으로 12월 1일 아침 7시 20분 뉴욕 그랜트 센트럴역으로 향하는 열차가 수프텐 두이빌역 근처에서 탈선했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한 4명 이상이 숨졌고 67명이 다쳤다고 뉴욕 소방당국의 발표를 인용해 CNN이 보도했습니다. 사고 열차는 새벽 5시 54분 포우킵시를 출발해서 뉴욕 중앙역에 아침 7시 43분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선로 밖으로 나간 열차는 8량인데 곡선 구간에서 탈선해 일부 열차는 90m 정도 선로를 벗어나 뒤집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 교통당국은 테러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열차에 탑승했던 승객들은 사고 열차가 곡선 구간에서 과속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로 한인 여성 1명이 사망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총영사관과 한국 외교부는 열차 탈선 사고로 사망한 4명 가운데 1명이 35세의 한국인 여성 안기숙 씨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망한 안 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뉴욕 인근의 한 요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사고 당일 새벽 근무를 마치고 퀸즈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열차에 탑승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씨는 취업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고 영주권을 기다려왔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지난주는 미국의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은 유통업계의 세일 주간이었습니다. 미국의 소매 유통업계들은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이기 위해 주말까지도 세일을 이어가고 추수감사절 당일에도 영업하는 등 최선을 다했는데 매출 성적표는 오히려 줄었다고 합니다. 미국 소매 유통점들이 공휴일인 추수감사절에 가게를 운영해 사상 최대 방문객 수를 달성했지만 매출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전미소매업 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에 지난해보다 100만 명 늘어난 2억 4,800만 명이 온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 줄어든 574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측되면서 미국의 소비 심리가 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블랙 프라이데이는 1년 중 최대 규모의 쇼핑이 이뤄지는 소매 유통업의 큰 행사로 소매 업체들의 실적이 이때를 기점으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다는 뜻에서 이같이 이름 지었지만 올해는 블랙 프라이데이의 매출도 신통치 않았다고 합니다. 유통 전문가들은 소매점들이 최대의 매출을 위해 블랙 프라이데이 날 당일보다 일찍부터 할인 행사에 들어간 것이 오히려 실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할인 기간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이 충동 구매가 아닌 신중한 구매 패턴으로 돌아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중국의 캐나다의 조선 조달 정책 관련 기밀 정보를 넘기려던 토론토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캐나다 보안 당국이 1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중국계 캐나다인으로 선박 설계업체에 근무하는 50대 남성이라고 합니다. RCMP 제니퍼 스트라칸 총경은 1일 기자회견에서 캐나다의 시민 칭 쿠엔틴 황이 외국 기업과 통신 접촉을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이 용의자가 중국에 기밀 정보를 넘기려고 한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트라칸 총경은 이 사건은 캐나다 영유권을 방어하는 선박의 사양이 외국의 잠재적 적대국에 넘어갈 경우 군사적, 전략적, 경쟁적 우위를 넘기는 것으로 반국가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용의자 황 씨는 선박 설계 참여 협력업체에 근무했으며 이 과정에서 캐나다의 해군 함정 조달 정책 내용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체포 과정에 참여한 경찰, 국경경찰, 비밀첩보기관, 출입국 관리국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황 씨의 단독 범죄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캐나다 예산평가 당국이 정부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해군 선박 조성 계획의 비용을 너무 적게 잡아 애초 계획보다 선박 수량을 줄이거나 사양이 낮은 선박을 건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들은 해군 선박들은 북극의 에너지와 광물 자원이 풍부한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캐나다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선박들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영토 내 소셜 미디어 동향을 24시간 집중 모니터하는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고 밝히고 이를 위한 전문 용역업체 선정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이미 공개된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여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통신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공공사업부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내용의 24시간 실시간 모니터 전문 용역업체 선정에 대한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모니터 대상 소셜미디어에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전통적인 SNS뿐만 아니라 동영상 전문 사이트인 유튜브를 비롯해 유저 생산 콘텐츠 사이트와 블로그, 각종 포럼 및 메시지 보드, 그리고 신문 등 전통 미디어 사이트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공사업부는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에서 실시간으로 웹베이스 작업 및 보고 능력을 갖춘 회사를 선정할 것이라며 계약사는 매일 주 7일 365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니터 작업은 게시물의 편향성 및 논조와 수위, 대상으로 상정하는 독자 집단을 분석하고 국가, 언어, 키워드별로 검색이 가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내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로 명시됐습니다. 정보업계의 한 전문가는 정부가 일반 시민사회의 관심을 알고 싶어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서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는 있겠지만 실상은 공개된 데이터와 공개된 정보를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국이 여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셜미디어는 조기경보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작업은 자칫 일반인들로 하여금 SNS와 인터넷에 올리는 글과 표현물에 대해 자기 검열 및 표현 자유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어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아이스하키 최강국인 캐나다 출신 선수들이 한국 귀화를 통해 태극마크를 달게 된다고 합니다. 캐나다 출신인 브라이언 영과 마이클 스위프트 선수입니다. 캐나다 출신인 브라이언 영과 마이클 스위프트가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아이스하키 한국 국가대표가 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한체육회는 11월 28일 제6차 법제상벌위원회를 열고 대한아이스하키협회가 신청한 영과 스위프트에 대한 복수국적 추천을 의결했습니다. 영과 스위프트 선수는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에서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과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한체육회는 국제아이스하키연맹이 한국 아이스하키의 경기력이 향상될 경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본선 출전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상황에서 우수한 외국인 선수 활용을 통한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고 대한민국 대표로 뛰고자 하는 선수 본인의 의지가 강하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영과 스위프트의 한국 국적 취득 신청은 우수 인재 특별 귀화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2010년 5월에 개정된 국적법 7조는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해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될 경우 특별 귀화를 통해 국적을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이전에도 캐나다 출신의 브락 라던스키 선수는 지난 3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4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2013년 세계선수권 디비전 1A 그룹 대회에 출전해 5경기에서 3골,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한국이 목표로 한 2승을 올리는 데 결정적인 수훈을 세웠습니다. 영과 스위프트가 가세한다면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내년 4월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한층 짜임새 있는 전력을 구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지난달 7일 고향 어울림 누리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카자흐스탄과의 친선 경기에 특별 초청 선수 자격으로 출전 2대2 무승부에 기여하며 실전 테스트에서도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영은 186cm에 86kg의 탄탄한 체구를 바탕으로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에드먼튼 오일러스에서 17경기에 출전한 경력이 있습니다. 스위프트는 175cm로 북미 선수로서는 작은 체구이지만 스피드와 지능적인 플레이가 능한 선수입니다. 2011년 한국을 밟은 스위프트는 지난 2시즌 동안 아이스리그의 정규리그 공격 개인 타이틀을 모두 싹쓸이했고 지난 시즌에는 정규리그 40경기에서 39골과
58개의 어시스트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습니다. 세계 랭킹 25위의 한국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내년 4월 고향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 디비전 1A 그룹 대회에서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우크라이나, 일본 등과 맞붙게 됩니다.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국 자동 출전권 부활의 조건으로 내건 경기력 향상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지난 4월 대회에 거둔 5위 이상의 성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강제로 제왕절개 수술을 받게 하는 상황이 영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야만적인 행위입니다만 영국 법원은 이를 결정했고 이렇게 태어난 아이조차 정신질환이 완쾌된 후에도 엄마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엑세스 법원은 영국에 일하러 온 이탈리아 여성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동의 없이 강제로 제왕절개 수술로 분만하게 했습니다. 이후 이 아이를 돌려달라는 엄마의 요청마저 무시하고 영국 내에서 입양시키려 하고 있어 영국과 이탈리아 간 국제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일 영국 텔레그래프지에 따르면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이 이탈리아 여성은 지난해 7월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 영국 엑세스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울증을 앓고 있던 그녀는 호텔방에서 발작을 일으켰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정신 상태가 안정되지 못했다고 판단해 그녀를 정신병원으로 이송했고 영국 사회복지기관은 그녀가 아이를 낳더라도 제대로 부양할 수 없다며 엑세스 법원의 제왕절개 수술을 통한 출산 후 영국 내 입양을 허락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5주간 정신병원에서 지내다 강제로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건강한 딸을 출산했습니다. 이 여성은 출산 후 이탈리아로 돌아가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의사들로부터 완치됐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지난 2월 영국으로 돌아와 자신의 딸을 돌려달라고 탄원했지만 영국 사회복지기관은 그녀의 우울증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딸을 돌려주지 않고 여전히 영국 내 입양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의 변호인은 40년 변호사 생활을 해왔지만 강제로 제왕절개 수술을 시키는 일은 처음이라고 개탄했습니다. 의뢰인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이탈리아 사회복지기관에 연락해 이탈리아에서 수술을 받도록 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영국 사회복지기관에 부여된 지나친 권한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2월 2일 일본의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1에서 4호기의 바다쪽 관측용 우물에서 스트론튬 90 등 베타선을 내는 방사선 물질이 1리터당 110만 베크렐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과거 최고치였던 91만 베크렐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로 일본 후쿠시마의 방사능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수치라고 합니다. 국제적인 금융통화시장에 논란을 낳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 한국의 금융당국이 대한화폐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은행이 작성하고 있는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는 비트코인을 기존 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지급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가까운 미래에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폐가 교환의 매개로 쓰이려면 가치가 안정돼야 하는데 비트코인 하나당 500달러에서 현재 1200달러로 폭등하는 등 변동이 심하다는 게 그 주요 이유입니다. 또한 비트코인이 컴퓨터의 파일 형태로 보관되어 보안에 문제가 있고 외환 보유액이나 정치 후원금 용도 등 현재 예상되고 있는 사용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클락 수상이 지난 29일 숙명여자대학으로부터 명예박사 학위 수여를 제안받은 이후에도 경주대학교 총장을 만나는 등 한국의 학교와의 만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경주대학교 총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웨스턴 조선호텔에서 캐나다 BC주 크리스티 클락 수상과 수행원들을 접견하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교육뿐만 아닌 학생들의 인턴십과 취업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키로 했다고 합니다. 캐나다 패딩인 구스가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는 가운데 2013년 등교 패딩 서열이 화제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개된 2013년 등교 패딩 서열을 살펴보면 과거 70만 원이 넘어 고가 패딩으로 주목됐던 등교 골든 브레이커에 캐나다 구스와 몽클레어가 포함된 상황입니다. 게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하위 등급은 30만원대 패딩이고 일반 등급은 50만원대, 상위권은 100만원대 패딩이 차지했습니다. 무엇보다 서열 1위는 대장칭으로 170만원이 넘는 몽클레어 제품이 선정됐습니다. 이 밖에도 140만원대 디스퀘어드,
110만 원대 캐나다 구스 등이 속칭 양아치 계급으로 신등골 브레이커로 자리 잡았습니다. 4년 전 유로 밀리언 로또 당첨으로 4,500만 파운드를 수령한 부부가 1년 6개월 전 이혼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로또에 당첨되기 불과 2년 6개월 전에 결혼했습니다. 로또 당첨 당시 부는 자신들의 인생을 더 나아지도록 도와주기만 할 것이라고 장담했던 이 부부는 이혼 전부터 오랫동안 별거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부의 한 측근은 부인은 결혼 후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다이어트를 하는 등 외모를 급격하게 바꿨다며 귀금속을 사들이고 럭셔리 호텔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계속 가지는 등 생활 스타일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월에는 16개월 전에 1억 4천만 파운드를 로또 당첨금으로 받은 또 다른 부부가 이혼했다고 합니다. 이들 부부는 1,0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어떻게 반으로 나눌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2003년에 16살의 나이로 188만 파운드를 수령한 한 소녀는 로또 당첨 이후 3번의 자살 시도를 했고 모든 돈을 성형수술에 탕진해 주변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아르헨티나에서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로,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성을 바꾼 두 남녀가 만나 결혼의 화제입니다. 최근 아르헨티나 지방도시 빅토리아에서 법정 혼인을 치르고 정식 부부가 된 카렌과 알렉시스는 생물학적 운명을 거부한 트랜스젠더입니다. 카렌은 원래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로, 알렉시스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성 정체성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다 여자로 새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지난해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린 성소수자 권리 보호 집회에서 운명처럼 만나 첫눈에 반해 연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후 동거를 시작하면서 아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외모는 바뀌었지만 아빠가 된 카렌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 정식 부부가 되기로 하고 지난달 29일 법정 혼인을 치른 것입니다. 미주뉴스입니다. LA 중앙일보는 한국의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들이 LA를 방문해 금융교실 관련자의 해외 은닉 재산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외 은닉 재산을 신고할 경우 신고 포상금은 최고 10억 원입니다. 이들은 지구 끝까지 추적한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해외 교민을 상대로 홍보,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2002년 이후 지난 10월 말까지 한국과 해외를 통틀어 약 250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는 연간 평균 약 20여 건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10월까지 50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포상금은 약 18억 원이 지출됐다고 합니다. 물론 신고자의 신상 정보는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애틀란타 중앙일보는 부르이웃 돕기 2013년 사랑의 네트워크 활동을 보도했습니다. 지역 한인 메가마트는 29일 부르이웃 돕기에 써달라며 애틀란타 한인의 패밀리 센터에 라면 30박스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메가박스는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라면 등 생필품을 기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물품은 앞으로 패밀리 센터를 방문해 상담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금과 함께 전달될 예정입니다. 메가마트 김미경 마케팅 매니저는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지만 부르이웃 돕기에는 언제나 적극 동참하려 노력한다면서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필요한 생필품과 수량, 단체를 알려주면 계속 부르이웃 돕기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애틀란타 한인의 김희석 회장은 매년 부르이웃 돕기 물품을 지원해주는 메가마트 측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2013년 사랑의 네트워크는 애틀란타 한인회와 애틀란타 중앙일보가 개최하고 범한인사회가 동참하는 부르이웃 돕기 캠페인입니다. 텍사스 중앙일보는 연말 연시를 앞두고 한인을 겨냥한 소매치기와 날치기 등 각종 범죄가 꼬리를 물고 발생할 조짐을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현금 소지가 많은 한인들을 상대로 쇼핑몰과 주택가 등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벌어지는 강절도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강절도범은 특히 여자 행인들을 겨냥한 노상 강도를 자주 노리고 있는데 연말 연시 쇼핑몰과 은행 주변에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2, 3인조로 편성된 강절도단이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 나오는 한인들의 차량을 추적, 접촉사고를 내고 접근해 갑자기 강도 행각을 벌이는 수법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은행에서 나오는 사람을 추적,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려 쇼핑몰로 들어가는 시간을 이용해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현금 등 귀중품을 덜어 달아나는 범행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헤이리 하인즈 일대 은행가는 시큐리티를 상주시키며 연말 강절도에 대비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지역 경찰도 연말 연시 강절도 방범 특별 경계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럼 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